교통사고 나서 1초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한 번에 다 알게 되더라고. 아, 난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걸 안 거예요. 독서라는 거를 일단 나는 그래 한 페이지만 우선 한 페이지만 읽겠다. 페이지는 내가 가볍게 읽는다. 이거를 저는 매일 1년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자기 전에 조금만 책 읽고 잠들면 난 자고 있지만 나는 성장한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네. 지금 시작하는 여기서 결론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만 요거 하나만큼 확실하다라는 하나를 꼽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낸 우리 고명환 작가, 이제는 개그맨이라는 말보다는 작가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고명환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시한책방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단골이시고 그리고 책을 낼 때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금방 빨리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자기 책 낼 때 오래 걸린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금방 책을 내셔가지고 게다가 요즘에 종합 베스트셀러 2위까지 찍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1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독서의 기술 고명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명환 작가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요즘엔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 있죠. 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보다는 오히려 작가로 많이 알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제가 아, 개그맨이었던 거를 네.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20대 분들은 이제 저를 섭외할 때 네, 네. 이제 당연히 작가라고 섭외를 하고 네. 무슨 얘기하다가 네. 아니 저 개그맨이었잖아요. 이러면 예?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아예 제 개그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20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 MBC에서 자꾸 무한도전 짤만 이렇게 유튜브에 깔리는데 네네. 옛날 그 개그하셨던 그런 건 안 깔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게 깔렸으면 좀 아이들도 알 텐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0대 분들은 예, 저를 작가. 그냥 작가로. 근데 그게 섭섭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뭐 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네. 좋아요. 아. 네. 지금 그렇게 세대가 변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또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를 작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책 초창기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네. 진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책은 진짜 뭐랄까 스스로도 내가 무슨 작가까지는 이라는 그런 게 네. 글에 살짝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나 작가야, 확실한 작가야. 이게 네. 글에 딱딱 그 당당함이 드러나요. 아, 그게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제가 2년 전에 올해의 작가상을 그렇죠. 네. 받은 다음에 한강 작가님과 같이 네. 받으셨죠. 네. 그때 너무 영광스럽게 또 그 해에 또 받게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개그맨이었고 네. 나 스스로도 내가 100% 작가야라고 이제 100%에 네. 대한 확신이랄까 뭐 그런 거 뭐 이만큼의 네.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올해의 작가상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저 스스로가 네. 아 그래 나 이제 작가야. 그렇죠. 라고 굉장히 그리고 제 글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신이 생겼고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그때 올해 작가상 받고 난 다음에 네. 저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명환 작가님처럼 글을 쓰라고 저한테. 너무 대중적으로 딱 잘 먹히게 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중한테 와닿는 소구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네.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네. 딱 그런 소구 포인트가 딱 있어가지고 네. 이 근처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 근처에서 자기 얘기하고 이 근처에서 또 인사이트 주고 하는 게 정말 탁탁탁탁 흐름이 있어가지고 네. 와 진짜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칭찬을 하면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책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뭐 이 책으로 뭐 이 책은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책이라든가 네네네. 매출의 신이 되다 뭐 이런 그런 게.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는 그런 외피를 썼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책을 읽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네네. 얘기 많았는데 실제로 아예 독서를 네. 해라라고 해서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낸 거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네. 그렇죠. 이 독서의 기술 이 책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뭐 20개도 넘게 얘기하셨다는데 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네. 지금 시작하는 여기서 결론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만 요거 하나만큼 확실하다라는 하나를 꼽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
저에게 그 소제목 중에 이제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네. 살 것인가. 아. 저는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제가 34살까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욕망도 내가 나 이런 거 좋아해 라고 그리고 난 이런 걸 바래 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1초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한 번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가 아니었어. 네. 그 34살까지가 오히려 네. 개그맨으로 빵빵 날리면서 네. 또 정점을 찍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빨리빨리 다니다가 또 네네. 교통사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하신 그런 네. 경험이잖아요. 그 저는 나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이과 출신인데 네. 이과였지만 연극영화과를 갔단 말이에요. 삼수에서. 그리고 연극영화과 가서 방송국에 갔고.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가라. 네. 네가 무슨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연극영화과냐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걸 개척을 해서 네. 나는 내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34살에 교통사고 빵 나고 1초 후에 죽는다고 했을 때 난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걸 안 거예요. 근데 그럼 뭘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알겠어. 막 네. 안에 그 헤르만헤스가 되면서 내 안에서 솟아 나오려는 그것.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나 이게 뭐가 있는데 개그맨은 아닌 건 이제 알았어요. 뭐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좀 꺼내보고 살게 저를 좀만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99.9% 고명환 너는 왜 태어났냐 물으면 작가 고명환으로 태어났다 라고 이제 99%는 얘기하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번 책 쓸 때 네. 20년을 개그맨 하면서 개그맨들이 대본을 거의 자기가 써요. 저도 이제 제가 썼는데 개그 대본은 6, 7분짜리예요. 네. 뭐 사실 한 딱 요 정도예요. 네, 요 정도. 근데 이 책은 이거에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쵸. 분량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쓰는데도 제가 혼자 새벽에 쓰다가 난 작가로 태어난 게 맞나 보다. 왜냐면 개그 대본 쓸 때 20년 동안 쓴 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보다 저는 자기계발서 쓸 때가 네.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재밌고 잘 써져요. 근데 제가 막 글쓰기를 물론 글쓰기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지만 막 특별하게 학교를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독서의 기술 책을 펴낸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는 90% 이상이 저처럼 이게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뭔가 새로 배우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나 진짜 나가 살고 있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독서를 통해서 진짜 나를 좀 꺼집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고 제가 책을 왜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진짜 나로. 왜냐면 진짜 나로 살지 않다가 제가 34살에 빵 나니까요. 네. 너무 원통해요. 이 길이 내 길이 그쵸, 아니었는데 그쵸. 왜 내가 인기 얻으려고 연예대상 받으려고 돈 벌려고 출연료 네. 몸값 올리려고 아파트 살려고 네.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 이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진짜 나를 좀 찾았어야 했는데 100% 여기로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헛껍데기로 살다가 죽음 앞에 온 것 같은 그게 이제 너무 원통하고 아쉽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 알게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 알아서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 진짜 나 그러니까 자연계를 보면 소나무나 감나무나 토끼나 뭐 독수리나 붕어나 잉어나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정확하게 태어난 대로 살잖아. 네. 근데 우리 인간만 언어 이성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게 좋은 거야 저런 게 좋은 그쵸, 거야 이런 거 네네. 해봐라 네. 막 이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소제목 챕터에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 그 고명환 작가님 에피소드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때 집을 두 채를 잘 나갈 때 두 채를 사놨는데 네.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자기는 못 자보고 네. 지금 교통사고 앞에서 죽을 뻔한 맞아요. 그게 너무 원통하다. 네. 지금 원통하다는 얘기를 확 하셔서 네. 와닿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책이라는 게 그 전에 잘 나가고 괜찮고 즐거울 때는 그게 좀 안 땡기다가 되게 힘들 때 그게 딱 다가온 거잖아요. 네. 독서의 기술에서도 독서는 여유로울 때보다 오히려 되게 힘들 때 효과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힘들 때 책이 더 잘 박히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오늘이 우리가 촬영하는 날이 7월 22일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쵸. 이시안 작가님도 휴가철에 책 읽어보셨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제 휴가철에 저는 휴가철에 책을 들고 가지만 그렇죠. 안 읽어져요. 저도요. 우리는 맨 싸갔다가 그대로 들고 오죠. 맞아요. 출발할 때 네. 비행기 출발할 때 그 대합실에서 네. 한 3장 읽은 그게 다야. 맞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다가 한 권 안 가져가잖아요. 두세 권씩 꼭 맞아요. 가져가잖아요. 근데 네. 뭐 두세 권이 뭐야 한 권내 못해요. 반도 못 읽죠. 못하죠. 네. 그 여기에 제가 휴가철 독서법도 이렇게 쓰는 게 인간은 뭔가 좀 여유롭고 네. 그러면 왜냐면 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크겠죠. 네.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책이 그러니까 간절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가게를 차려서 장사가 3일 가게가 잘 될 때는 네.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3일 연속 손님이 없어요. 아, 그럼 막 제가 전 재산을 다 걸어서 네. 한 건데 덜컥 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읽고 깨달은 게 그 덜컥 겁이 난다고 왜 이러지?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러고 앉아 있어 봐야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한 그 문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저는 뭔가 불안해지면 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똑같은 책을 읽어도 여유로울 때 읽는 거랑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읽을 때 이 창의라는 게 우리 개그맨들은 창의를 떠올리는 직업이잖아요. 네. 창의는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발휘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휘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네네. 우리가 새벽 3, 4시까지 아이디어 회의 안 하고 빨리 하고 집에 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 그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일주일 중에 3, 4일을 새벽 3, 4시까지 방송국에 있거든요. 뭐냐면 발휘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뭔가 고생, 위기, 힘들 때 그럴 때 간절함이 더해지면 내 안에서 창의가 그게 책과 만나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괴테의 얘기도 해놓은 것처럼 모든 예술도 제약 속에서 탄생한다. 괴테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베토벤, 고호 막 보면 사실 모든 예술가들이 굉장히 힘든 역경 그런 속에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창의가 피어나는 거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이런 책이 있는 게 저는 그게 우리를 위로하려는 말도 아니고 네. 진짜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막 이런 분들은 저는 기회구나 생각을 해야지 막 그 추락함에 대해서 무기력해하고 그런 생각만 해봐야 뭐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한번 위기를 읽 때 책을 잡아 보시는 게 책 안 잡고 가만히 앉아서 왜 이러지? 왜 손님이 없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네. 저는 해결책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고를 때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창의가 나오더라. 네.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니즈가 있고 네. 그 니즈를 따라서 책을 보다가 결국 책의 어떤 구절들이 나의 상황과 니즈에 맞아가지고 확 나한테 네. 인사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하면은 그 구절도 그냥 좋은 말이하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네. 그 온갖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그 구절이 확 와박혀서 네. 이걸 응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네, 나한테 그런 위로를 논리예요. 주는구나 네, 네, 그런 네.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요즘이 진짜 자영업자한테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자영업도 하시잖아요. 네. 진짜로 거기에 동감하세요?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고요. 아 그래요? 네. 두 가지인데 네. 일단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시대냐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 네. 원자재를 구매해서 요리라는 가공을 해서 팔면 몇 프로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쟁 나죠. 뭐 이상 기후죠. 뭐 코로나, 뭐 광우병, 조류독감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네. 이 원자재 가격을 이번에도 이 호르무즈 때문에 얼마나 원자재가 막 네. 못 구하고 가격 상승하고 난리.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비싸다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자재 사서 기껏 가공해가지고 팔아보면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이랑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해놓으면 이윤이 안 남는 거예요. 영원이야. 거기다 인건비까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겹치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저성장 모드로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다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발부둥 쳐도 이윤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시대를.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음식, 물건, 상품만 팔아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팔고 예전에는 그것만 팔아서 네. 수익을 남겼잖아요. 네, 네. 반드시 여기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에서 생긴 그 경험, 고통, 생각을 팔 수 있어서 그래서 2차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바꾸든가 글로 바꾸든가 콘텐츠로 바꿔서 네. 반드시 내가 이거는 이제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여기서 겪은 경험으로 고생한 걸로 2차로 수익을 안 만들어내면 이제는 진짜 잘하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로 월미도에 가면 디스코 팡팡 있는 거 아시죠? 아, 알죠. 거기 왜 요즘 그 쇼츠 릴스 이런 데 보면 네, 꼭 거기에 보면 막 거기 타시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꼭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자 네. 오면 팡팡팡 튀겨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이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그분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150만인가가 넘어요. 그 월미도 디스코 팡팡 그래요? 주인 하여튼 뭐 운영자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는 입장료 수입만 있었잖아요. 아, 근데 이분은 입장료 수입보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유튜브 수입이 훨씬 더 클걸요. 그러니까 그분은 카메라 각도만 봐도 뭔가 따로 찍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예, 예. 거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예, 예. 그냥 뭔가 카메라 몇 대를 이렇게 뻗쳐놓은 것 예. 같고 소위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뭐 편집하는 PD분을 한 분 고용해서 월급을 뭐 300, 400, 500을 정도 주면 한 달 내내 아마 그 USB 가져가서 편집해서 본인이 다 올려주고 네. 그러면 그 인건비보다 저는 훨씬 큰 수익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으면 이제는 절대 나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정말 1% 2%의 그 분들을 제외하면 95% 이상은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이런 거를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시는 분 하나도 F&B를 하시는데 네. 좀 이제 삐까번쩍하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F&B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수익을 꾸준히 깔고 갈 수 없으니까 네. 커뮤니티 모임 같은 걸 해요. 네. 독서 모임, 뭐 네. 문화 모임, 와인 가르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독서 모임 할 때 돈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독서 모임이라는 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한테 F&B 음식을 팔더라고요. 기존에 네. 팔던 걸. 네네네. 근데 그게 한 달에 4회 모임이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오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냥 네. 먹으려면. 네. 근데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끼니까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자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책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인사이트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인문학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해서 네.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가 예측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것 때문에 또 물론 나는 누구인가도 알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 힘이 그 인문학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렇게 가공해서 해봐야 빵원이구나.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수익 오로지 이 가공해서 상품의 수익만 팔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현실의 자영업자들 분께서는 지금 하루 13시간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보니까 인생은 6 to 9에 달려있다라는 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9 to 6만 생각했지 6 to 9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약간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 6 to 9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책을 읽을 시간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무조건이죠.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는 경쟁 사회고 네. 해답은 차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실 9 to 6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뭐 자영업자든 뭐 직장인이건 네. 저는 다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여기서 차이를 내겠다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중에 계속 노력을 하라가 아니라 이 중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네. 남들은 그냥 이때 개념을 퇴근하면 쉬는 시간이라고 하고 있을 때 나는 요만큼이라도 뭔가 내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6 to 9에 여기 책에는 뭐 20분 독서하고 책 읽읍시다 했는데 제가 이 숫자는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를 딱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을 분량만큼을 일단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책 요만큼만 읽어서 뭐 도움이 되겠어 하는 고정관념을 제발 버리시길 바라고 심지어는 나는 책에서는 아무것도 안 얻어도 돼. 그러니까 한 3줄만 읽어도 돼. 그냥 행위의 반복에서 오는 깨달음을 얻을 거야. 행위를 반복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 개그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모닥불
그 모형 모닥불 네, 네. 갖다 놓고 그 주변을 우가 우가 이러면서 계속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주민들이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네. 심심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 온다 그랬죠. 달리기 하는 그렇죠. 사람들. 네. 그 하이가 오면 그 이후에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화가 돼서 뭔가 내가 더 성장한 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면 무조건 비범해집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거를 일단 나는 그래 한 페이지만 읽겠다. 이거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볼 때 의지력을 갖고 보지 않잖아요. 네. 그 정도. 내가 막 참으면서 볼 정도 말고 요 정도는 나도 그냥 가뿐하게 우리가 초중고 교육 받았다면 못해도 한 페이지는 그죠? 네. 그렇죠. 읽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페이지는 내가 가볍게 읽는다. 이거를 저는 매일 1년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그래서 그 반복하면 비범해집니다. 책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의 기술 이거를 제가 내돈내산 네. 교보해가지고 제가 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샀는데 독서 근력 노트라고 요 부록을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독서 근력 노트를 보니까 매일 이렇게 기록해라 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준함이라 생각하는 모습은 이렇게 물이 동일하게 쭉 있는 건데 여기 맞아요. 보면 꾸준함의 진짜 모습은 물컵이 이렇게 들쭉날쭉 네네. 들쭉날쭉. 요만큼.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꾸준하게 뭘 하고 있으니까 요게 와 진짜 이거다. 네. 어.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대충 엉성하게 하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페이지면 그래 하는데 우린 독서 이러면 한 3시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달리기도 한 번 나가면 최소 1시간은 뛰어야 돼. 이러니까 안 나가지는 거거든요. 그쵸. 난 2분만 뛰고 들어올래. 이러면 우리가 나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이라도 대충 하겠다고 하면 합니다. 물 요만큼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20년 넘게 독서하면서 깨달은 거는 반복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분량을 네, 떠나서 네. 반복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제 운동이 그 행운할 때 그 운자잖아요. 동이 움직일 동 옮길 동. 그래서 심지어 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한 가지만 계속 하잖아요. 네네. 오늘 테니스, 내일 탁구, 뭐 태권도 바꾸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 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를 계속 10년, 20년 반복했더니 내가 심지어 운이 좋아진다. 그 운이라는 건 뭐 없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쾅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진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고명환이 개그맨에서 독서라는 걸 반복해서 작가 고명환을 찾아낸 것처럼 운동하시는 분들도 뭔가 세상에 내 해답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10년, 20년 무라카미 하루키가 몇십 년을 매일 뛰는 이유가 본인이 계속 뛰므로 해서 저는 소설이 잘 써지는 뭔가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이라는 게 대부분 혼자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같이 반복은 맨날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반복하다 보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국체전 이런데 그 초등학교 선수들 있죠. 네네. 가끔 우승하면 인터뷰하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제 조카들이나 뭐 또래의 6학년보다 그렇죠. 굉장히 어른스럽죠. 말하는 게. 그렇죠. 그게 저는 무슨 기합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 친구들이 운동이라는 물론 야구, 축구, 단체 운동이지만 개인 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나는 저 생각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반복이 네. 바로 생각의 힘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퇴근하고 아침 9시까지 중에 저는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 자기 전에 5분만. 그러니까 이왕 독서할 거면 저는 자기 전에 읽는 게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뇌가 왜 잠을 안 잔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뇌는 자기 전에 특히 자기 전에 생각했던 거, 자기 전에 봤던 거 이거를 계속 자는 동안에 이 안에서 소위 가지고 놀고 생각도 하고 그렇다면 핸드폰 보다가 잠들면 얘가 계속 그 핸드폰에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런 문장 하나만 읽고 잠들었어요. 그러면 내 뇌가 나도 어떻게 하면 내 언어를 확장해서 내 세계 심지어 내 언어가 확장되면 돈 수입도 늘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네.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 자본주의에서 바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자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수단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렇죠. 그거 네.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굳이 오래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전에 조금만 책 읽고 잠들면 난 자고 있지만 나는 성장한다. 그 우량주, 미국주에 투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읽으면 좋은 그 점 중에 하나가 네.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최고죠.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 뭐 이런 것들 읽으면 두 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네. 이미 정신을 잃고.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도 네. 새벽에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걱정을 안 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러시아 안 소설. 읽어졌던 책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꺼내가지고 네. 한 진짜 몇 페이지만 읽으면 바로 그냥 그리고 책 놓으면 바로 잠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말이 나온 김에 그 러시아 소설 가운데 여기 또 이 독서의 기술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죄와 벌을 네. 27에 읽다가 실패하고 네. 40에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읽어졌다. 네. 그러면서 나한테는 죄와 벌이 40에 읽을 책이었다라는 네. 그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27의 고명한 그 네. 죄와 벌을 못 읽었던 고명한과 지금 40의 고명한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사면 뭐 몇월 며칠 어디 샀다 이걸 앞에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제와벌을 27에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년은 아니어도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다시 빼서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안 읽어지면 안 읽어요. 못 읽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증된 고전은 반드시 내 인생에 언젠가는 읽어지고 그때 읽어지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와벌은 언젠가는 읽어질 것이다 했는데 40에 진짜 우리가 왜 재밌는 만화책 보면 야 벌써 3장밖에 안 남았어? 아깝죠. 이게 읽는 게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그런 느낌마저 오. 받으면서 읽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27, 34살에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 사고라는 게 사실 좀 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제와벌을 읽기 위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당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7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27에는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고명환이고 40에는 제가 이제 끌려다니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시간을 내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고명환으로 딱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고명환은 제와벌이 안 와닿았는데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후에 이 책이 너무나 와닿으면서 재밌게 읽어진 거죠. 네, 그 차이입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까미가 시치프의 신화를 썼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위에 돌을 올려놨다가 다시 네. 굴러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네. 올리고 굴러떨어지고 네. 결과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리는 과정 자체를 좀 다르게 즐겨야 네,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말씀하신 독서가 딱 거기에 맞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서 뭐 추천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발 그 뻔한 얘기구나라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뻔한 진리가 위대한 진리거든요.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는 노력만 하면 그 결과가 작으나 크나 유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저지르고 뉘우치는 게 훨씬 낫다. 이 축적과 반복의 힘을 좀 믿고 한번 이를 악물고 처음에 한 번만 해보시라라고 권유해 드립니다.